자, 이번 시간은 원자 통합과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페이지 88페이지요. 자, 그러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그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원소를 한번 보자. 지각, 생명체야. 지각과 그 다음에 생명체. 자, 일단은 지각과 생명체의 가장 많은 원소는 누굽니까? 공통으로 산소라는 얘기야, 그지? 자, 지각은 산규, 알철, 칼락, 칼마. 이게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지각 구성 몇 대 원소입니까? 8대 원소인데 이걸 다 외우기는 좀 부담스럽잖아, 그지?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고 일단 1등, 2등이 제일 중요합니다. 산소, 규소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야. 생명체는 산탄이야, 알겠니? 산소, 탄소. 1등, 2등. 산소, 탄소. 그래서 유기물을, 그치,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은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산소 규소인 이유는 지각을 구성하는 이 광물이 있잖아, 그지? 광물은 대부분 규산염 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산염 광물. 자, 그 다음에 조심을 해둬야 될 내용이 이 부분은 자, 지각이 아니고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제일 많은 성분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했어?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제일 많은 성분이 철,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규산염 광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우리가 조한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한 광물의 90% 이상이 규산염 광물입니다. 그래서 조한 광물하면 뭐 석영, 장석, 흑음목, 각산석, 휘석, 감남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고요. 비규산염 광물에는 순수한 원소로만 이루어진 광물, 그렇지? 구리, 뭐 철, 구리 같은 거, 구리. 그다음에 산화광물, 탄산염 광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 수소, 헬륨은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고요. 헬륨과 철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졌다. 뭐 이것들은 뭐 예전에 다 했었던 내용이지, 그지? 자,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는 이제 별 내부에서, 그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소들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 뭐 구성 원소의 종류나 비율은 다르지만 일정한 구조를 가진, 자, 오늘 배워야 될 게 기본 단위체가, 자, 이제 어떤 특정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자, 이 물질들 중에 이제 기본 단위체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본 단위체. 자, 그래서 규산염 광물의 단위체는요, 이 단위체 이제 암기해야 돼. 규산염 4매체. 단백질은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모이고 모여서 단백질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핵산의 단위체는 뭡니까? 뉴클레오타이드를 기본 단위체로 해서 이렇게 규산염 광물이나 단백질이나 핵산이나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규산염 광물이 도대체 뭐냐? 규산염 광물이 뭐냐? 자, 우선 규산염 광물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자, 규산염 4면체. 그러니까 4면체는 중심에서, 그지?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그러면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보면 면이 4개가 나오지, 그지? 이런 모양이 4면체입니다. 4면체. 또 여기에 나오는 규소라는 놈이 나오잖아요. 이 규소는 원자 번호 14번이야, 그지? 껍질 이론 배웠지? K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L 껍질에 8개. 그 다음에 맨 바깥쪽 M 껍질에 4개, 그치?
그래서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이 네 개의 전자들이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자과 전자. 자, 그래서 규소 같은 경우는 14족 원소야, 그지? 14족 원소로 원자과 전자가 4개이고, 최대 몇 개의 원자와 결합이 가능합니까?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심에, 그치? 규소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고, 이 주위에 누가 산소, 그 다음에 산소, 그치? 이런 모양의 이제 사면체를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가 이제 규산염 사면체는 자, 마이너스 작가의 음전하를 띈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왜 그러냐면, 자, 산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규소는 전하량이 플러스 4야, 그지? 그럼 요걸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이렇게 사가이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이게 규산염 사면체고요. 또 요 사이에 결합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산소와 규소 사이에 요 결합이 무슨 결합입니까? 공유결합이지, 그치? 공유결합. 그래서 공유결합이라는 이 화학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그치? 이루어지는 결합이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전자쌍을 어떻게 한다? 공유해서 일어나는 화학결합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SI 이 규소는 뭐 탄소 바로 밑에 있잖아, 그지? 자, 반도체의 주 원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리를 만들거나 세라믹, 합금 등의 재료로도 이용이 되는 게 규소야.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 자, 그래서 이제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산염 사면체 자체가 무슨 전하를 띠고 있습니까?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양이온과 결합하고, 그치? 이때 결합하는 이온이 철이온이나 또는 마그네슘 이온들이 결합하거나, 이유탄은 규산염 사면체와 뭐를 합니까?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이 이루어지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규산염 광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하를 띠는데요. 음전하를 띠는데 규산염 광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얘는 음전하를 띠는데, 그치? 얘는 음전하를 띠는데 얘는 중성이다. 그런 차이가 있지, 그치? 왜? 규산염 사면체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그 전하량만큼 결합이 되잖아, 그치? 결합이 되면 중성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 규산염 사면체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광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 규산염 광물 요거 표 무조건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자, 기본적으로 이제 공유결합을 하는 원리는 여기 밑에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 봅시다. 자, 일단은 규산염 사면체 사이에 공유하는 산소가 없어, 그치? 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독립형 구조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5가지 틀을 외우세요.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 그 다음에 판상 구조, 그 다음에 망상 구조. 자,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자, 그러면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는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는 규산염 사면체가, 그치? 규산염 사면체가 한 개가 독립적으로 철과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과 결합해서 홀로 존재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공유를 하는 산소들은 없이
본인들 이제 홀로 존재하는 이런 구조가 독립형 구조입니다. 독립형 구조.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으로 산소를 공유합니다. 봐. 만약에 공유를 하는 상황이 여기를 보면 산소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중심에 있잖아. 그래서 총 4개가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또 자, 산소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근데 어느 부분을 지금 요 부분이야. 요 부분이 지금 서로 2개가 있잖아. 그지? 그럼 2개 대신에 나는 그냥 어떻게 돼? 하나로만 서로 같이 쓰자. 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산소가 여기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원래 5개 돼야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쓴다는 얘기야. 맞니? 그러면 하나가, 그러면 규소는 어떻게 돼? 규소는 2배가 됐는데 산소는 어떻게 됩니까? 산소 같은 경우는 2배보다는 작은 값이지, 그치? 원래 8개가 돼야 되는데 산소는 지금 몇 개만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잖아, 그치? 2배가 되면 8개가 돼야 되는데 7개밖에 안 돼,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율을 나중에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요 내용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단사슬은 규산염 사면체가 자, 이런 식으로 사슬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단사슬이고요. 단사슬. 그 다음에 이제 복사슬은 산소, 단사슬 2가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그지? 단사슬 2개가 서로 연결된 2줄로 되어 있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뭐가 됩니까? 복사슬이고.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에서 산소 3개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들과 공유하여 판 모양이야. 그치? 이 아이의 특징은 판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판상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면체 산소 4개를 주변의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하여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이 결합. 이게 망상 구조야. 산소를 이제 몇 개를 공유를 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에서 산소 3개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들과 공유하여서 만들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자, 요 구조를 보세요. 제목 자체가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야, 그죠? 자, 독립형 독감이라고 외우면 되지, 그치? 독감. 이제 감남석. 예시 외워야 돼. 독립형은 감남석. 단사슬은 휘석이야. 단사슬은 휘석. 복사슬은 각섬석. 각섬석. 그 다음에 판상구조는 흑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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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망상구조는 석영장석입니다. 망상구조는 석영장석입니다. 진해서 안 보이나요? 자, 그래서 자, 독립형 구조 감람석, 단사슬 휘석, 복사슬 각섬석, 판상구조 흑운모, 망상구조 장석과 석영. 자,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예시 외워야 돼. 한번 본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지. 우리는 천재가 아니기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거 규소에 대한 산소의 개수비야. 그치? 그럼 규소분의 산소의 양이야. 그치? 요 값은 SI분의 O 값이야. 그치? 자, 위에서 요거 설명했듯이, 그지? 이 비율값이, 그지? 이 비율값이 공유결합하는 산소의 수가 많으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결합 부위가 2군데야, 맞니? 그럼 한 군데 2개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으면 되고, 또 2군데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가 4개가 있어야 될 게 2개만 있으면 되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규소에 대한 산소의 개수의 비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풍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풍화.
풍화라는 말이 암석이 흐르고 흙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풍화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규산형 광물은 규산형 사면체 간에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서 결합 구조가 복잡할수록 풍화에 강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풍화에 강하다. 그래서 이제 모래의 주성분 하면 이제 석영이라는 놈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모래에는 석영 입자가 많은 이유가 이 풍화에 강한 규산형 광물이 석영이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그래서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받을수록 석영 입자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닷가 또는 강가의 모래 대부분 석영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규산형 사면체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결합 원리가 나와 있네요. 결합 원리. 단사슬 구조는 규산형 사면체 양쪽의 산소를 공유한다. 위에서 요 그림에서 설명을 했었지, 그지?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는 단사슬 두 개가,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결합이 이렇게 형성되고 이쪽에 결합이 형성되는데 또 어느 부분이야? 요 부분에서 또 형성이 돼야 되잖아, 그치? 단사슬 두 개가 이중사슬 모양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상구조는요. 판상구조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몇 개를 공유합니까? 3개를 공유를 해서, 그렇죠, 평면 모양으로 결합된 구조가 판상구조야. 그치? 판상구조. 자, 그래서 요 순서 기억하세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그치? 이런 구조. 독립형 구조,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그 다음에 예시도 나와 있죠. 꼭 암기하라고 되어 있네요. 중요합니다.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규산형 광물의 성질,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는 풍화에 강한 정도, 결정형, 쪼개짐이나 깨짐 등의 성질을 영향을 주는데, 자, 일단은 너무 단단한 거는, 그치, 우리가 유리창을 집어 던지게 되면 나뉘어지는 조각의 모양이 다 다르지, 그치? 이건 쪼개짐이 아니야.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깨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영하고 그 다음에 감남석은 너무 단단해서 깨져,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힘을 받으면 다 몇 방향으로? 2방향으로 쪼개지는데, 누구만? 흑음모는 얇은 판 모양이지. 쪼개지는 방향이 몇 방향이야? 한 방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물에 충격을 가했을 때 결합력이 약한 부분을 따라 규칙성 있게 갈라지면 쪼개짐이라고 얘기하고, 불규칙하게 부서지면 요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깨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광물의 또 규칙적인 겉모양을 우리가 결정형이라고 하는데, 감남석은 짧은 기둥, 각섬석은 긴 기둥, 흑음모는 판 모양이지, 장석 두꺼운 판 모양, 자, 석영 육각기둥, 우리가 자수정 동물 가면, 그쵸, 여기 수정들이 많잖아, 그치, 자수정이. 그래서 육각 기둥 모양의 결정형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규산형 광물의 색, 밝은 친구들이 있고 어두운 친구들이 있는데, 장석, 석영은 밝은 색이고요. 밝은 색. 그 다음에 감남석, 휘석, 갑섬석, 흑음모는 어두운 색을 띱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성분이? 철과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어떤 색을 띈다? 어두운 색을 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시간 내서 열심히 암기만 해주면 그냥 끝날 것 같지, 그치?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연필 드시고요.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지각과 생명체 구성 원소. 지각에는 산소와 뭐가 많습니까? 산소와 규소가 많고, 생명체에는 산소와 뭐가 많습니까? 탄소가 많습니다. 그 다음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일정한 구조를 가진, 자, 뭐가? 기본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의 대부분은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무슨 염 광물이야?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단위체로 하여 규산염 사면체 간의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광물이 규산염 광물이야. 규산염 광물. 자, 그래서 규소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가 공유 결합한 요 SiO 사면체고 음전하를 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럼 뭐라고 써야 됩니까? 이거를 규산염 사면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그 다음에 무슨 구조가 나옵니까? 판상 구조가 나오지, 그치? 판상 구조. 그 다음에 후금모는 무슨 구조입니까? 망상 구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1번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열차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지각과 생명체의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가 되겠지, 그치? 규소가 아니고 산소입니다. X. 그 다음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은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규산염 광물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는 규산염 사면체이다. 틀린 내용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림은 규산염 사면체를 나타내는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원소 이름을 각각 쓰세요. 자, A는 산소가 됐고요. B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규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열치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지각을 이루는 광물은 모두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단위체로 하여 만들어집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지, 대부분, 그치? 대부분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왜냐, 비규산염 광물도 존재하잖아, 그치? 틀렸고.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는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누구를 공유합니까? 산소를 공유를 하지, 그치?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는 정기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다가 아니고 음전하를 띠고 있는 거지, 그치? 음전하.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각의 암석을 이루는 광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대부분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라며 열차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규산염 광물은 SiO로 구성된 사면체가 다양하게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틀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 간 공유하는 산소수가 가장 적은 결합은 아니지. 가장 적은 게 아니고 많은 결합 구조가 망상이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은 결합 구조가 복잡할수록 대체로 풍화에 약한이 아니고 강한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 가다는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결합 구조에 해당하는 규산염 광물의 대표적인 예를 치십시오. 그러면 가는 일단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거 무슨 형이야? 독립형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독립형의 예시가 누구야? 감람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단사슬. 어떤 내용이야? 휘석이 있었지, 그지? 휘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무슨 구조입니까? 판상 구조가 되지, 그치? 판상 구조에는 흑문모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주로 오늘의 이 시간의 포인트는 규산염 광물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